아파트 출입구의 비밀번호가 가끔씩 생각이 안 나고 큰손주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진 75세 강정수 씨.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언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치매 환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씨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산다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는 근심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치매입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유언장을 써서 내 앞으로의 삶을 정리를 좀 해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더 늦기 전에 유언장을 써야 될 텐데 덜컥 치매 진단을 받아버린 강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정수 씨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대학 교수를 정년퇴직하고 자유연구자로서 전공 연구를 계속해오던 75세의 강정수 씨는 최근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가끔씩 틀리게 되고요. 온라인 뱅킹 공동인증서에 비밀번호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큰손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큰손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진 75세의 강정수 씨. 더 늦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하려고 유언장을 쓰려는데 치매 상태에서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언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 행위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그 매매 계약이 효력을 갖듯이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유언자가 효력 있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유언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 1061조에서 유언 정령이라는 타이틀로 만 17세가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라고 유언 연령에 대한 제한만 남겨두었을 뿐 그 밖에 일체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7살만 넘으면 그리고 의사 능력, 즉 합리적인 사고 판단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의사 능력이 회복된 순간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정수 씨는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 75세의 강정수 씨가 만약에 이후 10년, 20년 더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치매가 점점점 악화되어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런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강정수 씨의 유언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나 강정수는 내 전 재산 중 2분의 1은 처 아무개에게 나머지는 자녀 A, B, C 세 사람에게 물려준다. 유언 집행자로 아내 아무개를 지정한다. 2022년 몇 년 몇 월 며칠 연월일 쓰고 주소 쓰고 성명 쓰고 도장 혹은 무인을 찍었습니다. 완벽한 자필 유언장입니다. 강정수 씨는 이 유언장을 쓸 때 전초소생의 세 자녀가 혹시 문제를 제기할지 몰라서 재혼한 아내와
전처 소생의 세 자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런저런 궁리를 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겁니다. 재혼한 아내에게 6분의 3 절반을 주고요. 전처 소생의 자녀 3명에게 각 6분의 1씩 재산을 물려주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각 9분의 2니까요. 또 당연히 유류분은 9분의 1, 그 2분 이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9분의 1이 되겠죠. 유류분 이상만 유언으로 물려주면 자녀들이 하고 싶어도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정수 씨는 이런저런 궁리 끝에 자녀들에게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재혼한 아내에게 좀 많은 몫을 줄 수 있도록 자기 뜻대로 유언을 실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정수 씨가 돌아간 후에 자녀들이 강정수 씨가 유언할 당시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들고 강정수 씨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유류분까지 고려를 해서 분쟁 없도록 이것저것 궁리에서 유언장을 썼는데 만약에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강정수 씨는 매우 고통스러우시겠죠.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 제기는 강정수 씨가 유언을 할 때 합리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없다는 주장, 즉 유언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언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이런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유언 능력에 관한 증거로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쉽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죠. 자필 유언장 작성 당시에 동영상을 촬영해 두면 자필 유언장을 쓰는 분이 어떻게 글씨를 쓰는지, 손이 떨리는지,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글씨를 쓰는지 볼 수 있고요. 또 그 유언장을 쓰면서 그 주위 사람과의 그 대화나 시선 교환 등을 통해서 이분이 강압적으로 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린 정신에 시키는 대로 쓰는 것인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면서 유언장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도 함께 동영상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시면서 내가 유언장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직 나이가 어린 내 그 후처에게 일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자녀들 싸우지 않도록 일정 부분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유언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취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유언을 한 취지를 구두로 얘기해두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담아둔다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합리적인 사고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그 유언장을 작성할 시점에 근접한 시기에 그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 경증 치매 증상은 있으나 일상생활 통상적인 사고 능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두면 그 또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런 동영상 증거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해 드리면 재판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자녀들이 재판을 포기하고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태가 좀 심해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분,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또 주위와의 대화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얘기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쓰기보다는 증인 두 분과 함께 의식이 맑을 때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 담당 변호사와 유언 능력을 확인한 후에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아도 유언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완벽하게 효력을 갖는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유언장을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언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증거 등을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상이 좀 악화된 경우에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유언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언장을 쓰되 반드시 처음에 유언장을 폐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